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2019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에 있던 미군을 갑자기 철수시켰습니다.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운 동맹국 쿠르드족에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말이죠. 그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50억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전년도에 무려 5배가 넘는 액수였습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트럼프니까 그런 거다. 다음 정부가 되면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는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동맹복원, 다자주의 귀환, 우리가 알던 익숙한 세계 질서가 다시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돌아왔습니다. 선거에서 민주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엔 과거보다 더 예측할 수 없는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침실을 급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도 동맹국가의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현직 국가원수가 자국 수도 한복판에서 잠옷 차림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과 몇 달 전에는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의 핵시설을 정밀 타격해 날려버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트럼프 개인의 돌출 행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미국을 움직여온 시스템 자체가 통째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이 지금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했습니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까지 수십 년 동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을 치르고 수십 개 나라의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그 청구서가 지금 밀려들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는 38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경 원이 넘는 신기루 같은 숫자입니다. 미국 국민이 내는 세금을 몇 년 동안 단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겨우 갚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진짜 심장, 달러 패권마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세계 최강의 왕자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바로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전 세계 석유는 무조건 미국 달러로만 사라 라는 룰이었습니다. 석유가 필요한 나라들은 살기 위해서라도 달러를 곳간에 채워두어야 했죠. 미국은 이 구조 덕분에 돈을 펑펑 찍어내도 물가 폭등의 고통을 전 세계에 골고루 떠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철옹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같은 나라들이 모여서 달러 없이 석유 거래해보자 라며 판을 짜기 시작한 것입니다.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마저 위안화 결제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밤잠을 설칠 만큼 무시무시한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위기 앞에서 순순히 물러났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은 훨씬 더 영악한 히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용어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풀면 스마트폰 속 디지털 달러입니다. 비트코인은 가격이 널뛰는 롤러코스터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다릅니다. 1코인이 무조건 미국 1달러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안정되어 있으니 실제 거래에서 진짜 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이 흐름 정말 무섭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이뤄진 스테이블 코인 결제 규모는 무려 33조 달러, 한국 1년 GDP의 20배가 넘는 돈이 스마트폰 속에서 오고 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시장의 99%가 미국 달러 연동이라는 점입니다.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국민들이 자국 화폐를 버리고 스스로 이 디지털 달러를 씁니다. 국가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살기 위해 스스로 스마트폰을 켜고 이 디지털 달러를 지갑에 담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자발적으로 달러의 생태계로 걸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2025년 7월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을 제정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미국 국채를 사서 금고에 쟁여두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 국채를 사주는 세력도 자동으로 불어납니다. 재정 적자의 허덕이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보다 좋은 그림이 어디 있겠습니까? 페트로달러가 석유 파이프를 통해 달러 수요를 만들어냈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인터넷망을 통해 달러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파이프가 바뀐 겁니다. 달러가 흐르는 방향은 그대로입니다. 정리하면 미국은 지금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달러 패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 하나는 디지털입니다.
베네수엘라 침공과 이란 봉쇄가 물리적 에너지 패권에 수호라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는 디지털 금융 패권의 확장입니다. 20세기의 무기가 항공모함이었다면 21세기의 무기는 항공모함과 스마트폰을 동시에 쥐는 겁니다. 미국이 새로 그리고 있는 세계 지도의 밑그림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 유럽에서는 나토를 든든한 방패막이로 세워둡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자 독일과 폴란드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미국은 속으로 미소 짓습니다. 우리 힘 빼지 않을 테니 너희끼리 러시아를 막아라. 유럽을 소모전에 묶어두면서 그 사이 아메리카 대륙을 조용히 다지는 구조입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 일본, 대만을 중국을 겨냥한 방어벽으로 활용합니다. 트럼프는 군사동맹을 유지하되 그 비용은 당사국들이 더 많이 내라고 압박합니다. 지켜는 주겠는데 공짜 우산은 없다는 냉정한 비즈니스입니다. 중동의 핵심은 이란의 숨통을 죄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단순한 군사적 응징이 아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전 세계 해상 원유는 약 20%입니다.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이란산 석유의 상당량이 중국으로 향합니다. 이 길목을 미국이 통제하면 중국 경제의 젖줄을 언제든 잠글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 압박은 이란 때문만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가 아메리카 대륙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비록 추출이 까다로운 원유지만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매장국입니다. 이 거대한 석유 금고를 미국 중심으로 편입하면 중동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 운하까지 확실하게 움켜쥐고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하나의 요새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의 경찰 배지를 반납했습니다. 대신 아메리카 대륙을 장악하고 에너지와 디지털 금융을 무기 삼아 세상을 통제하는 대륙의 패권자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냉혹한 판 위에서 가장 위태로운 자리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서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냉정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우리의 외교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미국이라는 확실한 우산 밑에 들어가 중국과 세계를 상대로 장사하며 먹고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산의 주인이 대여료를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언제든 우산을 접을 수 있다고 압박합니다. 그렇다고 우산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선택지 자체를 늘려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단 하루만 막혀도 경제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이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할 현실적인 카드가 바로 유라시아 에너지 육로 다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을 열 열쇠가 남북철도 연결입니다. 물론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북한 리스크와 미국과의 관계, 넘어야 할 산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는 지금부터 해야 합니다. 미국이 달가워하지 않을 카드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협상력을 주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남북철도가 대륙의 혈관을 다시 잇는 순간 우리는 지정학적 섬에서 벗어납니다. 러시아 극동과 중앙아시아의 가스전, 시베리아의 자원을 육로로 직접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이지 못해 수년째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 에너지 루트 다변화가 얼마나 절박한 과제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 포트폴리오의 확장입니다. 한쪽 바구니에만 계란을 담는 외교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미국과의 단단한 동맹을 디딤돌로 삼되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유럽과의 경제 외교적 그물망을 훨씬 촘촘하게 짜야 합니다. 특정 진영의 편을 들지 않으면서도 모든 진영과 실용적으로 협력하는 능력, 이것이 다극시대 한국 외교의 핵심 역량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금융주권입니다. 가장 조용하고 그래서 가장 위험한 문제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디지털 결제의 기본 인프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CBDC와 예금 토큰 분야에서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민간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아직 공백 상태입니다. 이 공백이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국 기업과 개인이 디지털 경제에서 거래할 때 원화가 아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으로 쓰는 구조가 서서히 고착될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달러로 사듯 디지털 경제도 달러로 돌아가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디지털 금융에서의 원화 주권을 지키는 일은 무기를 사는 것만큼 중요한 안보 과제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물리적 패권과 디지털 패권을 동시에 쥐는 겁니다. 우리의 대응도 그 두 차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각자 도생의 시대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었던 규칙들이 무너지고 판이 새로 짜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이 흔들린다는 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판을 읽고 먼저 움직인다면요.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막연한 공포가 아닙니다. 폭풍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는 냉정한 분석, 그리고 판을 바꿀 대담한 선택입니다.